특검이 수사의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번 조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글쎄요, 이런 특검을 굳이 또 세금 들여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당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어떤 세금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인가.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많은 인력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계엄 관련자를 두고 이제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충암 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교 라인이죠. 충암 라인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제 뭐 2024년 5월에서 6월 뭐 이제 이때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이 작년 6월 시점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예요. 뭐 이제 자기가 의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이 의뢰해야 되는 뭐 이제 축하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일에 이제 뭐 보통 카드를 보내는데 뭐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님 뭐 축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카드가 왔다, 뭐 이건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폭로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 이름도 있었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작년 6월쯤에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니 뭐 이제 이때부터 뭐 이제 계획했던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그때부터 심각하게 계획했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찬하면서 음주를 곁들이고 주치 상태가 되면은 뭐 비상대권을 언급하곤 했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언급을 뭐 술김에 혹은 홧김에 여러 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24년 5월, 6월 그 무렵부터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했다면 아마 그동안의 그 계획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계엄이 실행이 됐을 때 이게 성공하려고 한 계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능력을 계엄 실행 집단들이 갖고 있었다면 만약 5월, 6월부터 계획했으면 훨씬 더 일찍 노출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나오는 뭐 다른 얘기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군장성을 불러놓고 만찬을 했는데, 이때 뭐 자기가 뭐 이제 계란말이도 해줬고 뭐 김치찌개도 해줬다, 뭐 이런 소맥 말아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재판장에서 막 고성을 질렀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2024년 10월 1일 이제 만찬 중에 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이제를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이제 충격 폭로도 했습니다. 근데 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뭐 이제 폭탄주도 돌리지 않았냐, 뭐 계란말이에 베이컨 먹고 막 뭐 이랬는데 뭐 이제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계란말이 먹으면 뭐 계엄 얘기 안 하는, 뭐 비상대권 얘기 안 하고, 이건 좀 주장과 좀 어긋나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참 뭐 전체적으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은 왜 직접 신문을 하고 계시나,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변호인이 묻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조금 재판 전략을 좀 잘못 짜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봤을 때 본인이 변호를 하시면 그런 전략을 안 택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황 증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란말이 먹었을 때 그거 무슨 얘기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 전략 미스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뭐 5, 6월 달 아마 총선 이후일 겁니다. 네.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쏴 죽이네 만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분노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종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라 보여요.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장관 시절부터 이런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네. 누군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원식 신장관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병력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교체가 될 때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때 인사가 좀 갑작스럽고 좀 이제 이상했죠. 평가가 나오긴 네. 했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예 다른 주장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뭐 이런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이제 취임 반년 된 2022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뭐 이제 언급했다.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죠. 이제 이분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 말을 한 건 맞나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어떤 맥락에서 비상대권 얘기가 나온 건가요? 다른 분들한테도 소문은 평소에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때만 해도 답답함을 표시하니까 뭐 국정이 잘 안 풀려 가는 것들에 대한 뭐 답답함을 얘기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죠. 뭐 그 당시 그 얘기를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당연히 놀라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네, 그래서 이때 뭐 김종혁 전 최고 얘기로는 이제 뭐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술김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뭐 이제 뭐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사실 취임 반년 된 대통령이 막 비상대권 아무리 뭐 여소야대 국면에 답답함을 느꼈더라도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의아하다는 뭐 이제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앞선 공통점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뭐 좀 언급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뭐 계엄을 시행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뭐 이제 그래서 결국 왜 계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뭐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뭐 민주당의 주장들도 있고 한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계엄을 했는지는 사실 특검이 그걸 밝히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그 임명되고 나서 첫 소감으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초는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특검이 출범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은 다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그렇죠. 윤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어떻게 공소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일부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 가담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많은 인력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무성한 그 추측의 범위로 남아 있고 다만 12월 3일 무렵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당시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정가의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특히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녹취록이 연일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엄밀한 팩트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뭐 본인이 회고록을 한번 쓸 때가 오겠죠. 네, 뭐 그게 진실될지 참을 왜 했냐, 왜 12월 3일에 한 거냐 이게 진짜 날짜, 참 아직도 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조은석 특검의 사초는 한강물에다 세초를 해버렸죠. 세초를 해버렸고 뭐 써여진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는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뭐 동기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뭐 전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고 네. 오히려 실행을 했던 군 장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질 때가 있으면 그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흡했던 부분들 네. 좀 그런 점들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네. 탄핵이 있기까지의 어떤 본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부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떤 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하야를 하고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뭐 인내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나 안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에 계엄 자체도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계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12월 7일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그 2분짜리 대국민 담화. 그때는 임기를 포함하여 본인의 거취를 당에 임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서 표결 불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12월 12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을 하든 뭐 수사를 하든 자기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탄핵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12월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TF를 꾸려서 뭐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복수의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놓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계속 부정선거론을 환기하면서 마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던 것처럼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부정선거론의 그 망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사회 어느 한 구석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그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계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로 큰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자가 그걸 얘기를 하던 부정선거론을 극우가 받아가지고 가는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진짜.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12.3을 뭐 이제 국민 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걸 검토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 아직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뭐 2차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2차 종합 특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부를 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역시 강성 모드로 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지 용산의 뜻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추가 특검 가능성도 언급하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좀 이게 되게 세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이 수사의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의 어떤 영장 기각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최해병 관련한 그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장이 10번 중에서 한 번만 나왔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법원이 정말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영장 청구라는 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입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범죄에 대한 소명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번 조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뭐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하고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 특검을 오히려 나무라야 되지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아서 더 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특검을 굳이 또 세금 들여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비 당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어떤 세금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인가. 이거 보니 정말 너무 좀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분리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아니 굳이 그걸 또 수사권과 기소권과 더 많은 거는 검찰의 권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특검은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근데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글쎄요. 정말 통합을 위한 대통령인가. 본인은 대통이라는 것이 크게 통합한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특검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검찰청이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검사들도 과연 이제 추가 특검을 한다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이것도 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게 이제 뭐 체포 명단 이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노트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리얼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이제 뭐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제 여인영 이제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이제 뭐 메모를 했다는 뭐 이제 내용들입니다. 뭐 이제 앞쪽부터 보면 뭐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뭐 박찬대, 정청래 뭐 등등등등 뭐 이제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당시 야권 인사들인데 이제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였는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참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제 이런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당시 통화하면서 이 비슷한 명단을 들었다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이런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이를 불러줬다는 여인영 사령관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진짜? 저는 이분이 끝까지 정직하지 않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법정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명단 중에 김어준 씨가 있었는데 그걸 김어준이 아니고 가수 김호중인 줄 알았다.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무슨 그 체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진술을 모아놓고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여인영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증인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할걸요?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방첩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의 진술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인들의 복수의 진술을 모아봐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인에 대해서 유사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이제 사실 이 메모에 대해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쉽다. 내 이름을 넣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들이에요.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뭐 체포자 명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뭐 적의를 갖고 있었던 건 분명히 보이니까 뭐 이제 대상이 들어갔다면 뭐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이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성공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허황되게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한 대표 이름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처음에는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한 대표가 들어간 걸 보고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계엄 선포했나 그 증오심에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진짜 분노에 때문에 발로 한 것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계엄이 도대체 왜 했을까? 저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당시에 든 생각은 뭐냐면 본인의 어떤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대로 자기의 임기를 끝마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왜 불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이런 논란, 그 다음에 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참패를 국민의힘이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렸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총선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모두 다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 명단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